감옥은 끝처럼 보인다. 철문이 닫히면 이야기도 닫혀야 한다. 그런데 루팡은 감옥을 끝으로 쓰지 않는다. 오히려 감옥을 관객이 가장 안심하는 무대로 쓴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안전하다. 그는 안에 있다. 루팡은 그 문장을 들을 때마다 확신한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오늘 기록은 바로 그 순간이다. 루팡이 탈옥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 에피소드가 무서운 이유는 탈옥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확인이 얼마나 쉽게 조작되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보고 나면 감옥이 아니라 확신이 감옥이라는 걸 알게 된다. 루팡의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한다. 그는 식사를 하고 좋은 시가를 꺼낸다. 시가를 유난히 꼼꼼히 살피는 순간 감옥 문이 열리고 산책 시간이 시작된다. 그리고 루팡이 복도를 돌아 사라지자마자 두 명의 수사관이 그의 감방으로 들어온다. 그들은 확신하고 있다. 루팡이 박과 연락하고 있다는 걸. 실제로 신문에는 재판이 열리기 전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같은 도발이 실렸고 글씨는 루팡의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니 편지가 오간다. 편지가 오간다면 탈옥은 준비 중이다. 이제 경찰은 막는 대신 이용하기로 한다. 루팡이 움직이는 순간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뒤에서 꼬리를 밟아 공범을 한꺼번에 잡아내겠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루팡의 감방에서 발견되는 첫 단서는 이상하게도 너무 우아하다. 시가를 귀에 대고 살짝 눌러 크랙 소리를 확인하던 습관, 그 습관이 오히려 비밀을 깨버린다. 시가 속에서 극도로 얇은 쪽지가 나온다. 바구니가 다른 것들과 바뀌었다. 8칸 중 8칸이 준비됐다. 8칸이 준비됐다. 바깥발을 누르면 판이 내려간다. 12시부터 16시까지 H-P가 기다린다 같은 메시지들. 경찰은 이걸 읽는 순간 그들이 원하는 그림을 본다. 방법이 있다. 시간이 있다. 대기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H-P를 마력마차 자동차 마력으로 해석하며 탈옥에 자동차가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 그들은 흥분한다. 이제 루팡을 잡는 게 아니라 루팡의 동료들을 잡을 수 있다고. 경찰은 그 다음 단서를 기다린다. 그리고 저녁, 루팡의 식기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온다. 칼 손잡이가 분리되고 속이 비어있으며 그 안에 쪽지가 들어있다. 이건 그럴듯하게 보인다. 아, 루팡이 이런 방식으로 연락했구나. 경찰은 이걸 보고 더 확신한다. 그리고 확신이 커질수록 그들은 더 큰 함정을 만든다. 좋다. 도망치게 해주자. 대신 우리가 따라붙자. 감옥, 재판부, 수사 책임자까지 움직인다. 누가 봐도 완벽한 포위다. 루팡이 빠져나가면 끝이다. 숨을 곳이 없다. 꼬리를 잡으면 공범이 줄줄이 나온다. 그들의 계획은 논리적으로 완벽하다. 단 하나, 루팡이 그 논리를 모를 때만. 첫 번째 탈옥 시도는 그래서 탈옥이 아니라 연기처럼 벌어진다. 어떤 날 루팡은 이동 중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파리는 술렁인다. 하지만 루팡은 다시 감옥 문 앞에 나타난다. 그리고 감옥의 문지기에게 말하듯 웃어 보인다. 정말로 내가 도망칠 거라고 생각했나? 너희는 나를 혼자 태우고 장애물을 만들고 내가 달아나면 그 자리에서 끝장날 만큼 수사관을 잔뜩 붙여놨다. 그건 탈옥이 아니라 사형 선고야. 그런 판은 마음에 들지 않아. 루팡은 스스로 감옥으로 돌아온다. 이 장면이 중요하다. 감옥이 루팡을 가둔 게 아니다. 루팡이 감옥을 선택한다. 루팡은 말한다. 내가 원할 때가 아니면 도움 필요 없다. 여기서부터 여론이 완전히 바뀐다. 사람들은 더 확신한다. 다음엔 진짜다. 그리고 경찰도 더 확신한다. 다음엔 끝장이다. 하지만 이 모든 확신이 사실 루팡에게는 자원이다. 왜냐하면 확신이 커지면 행동이 단순해진다. 경찰은 다음만 본다. 감옥은 다음만 대비한다. 재판부는 다음만 기다린다. 루팡은 그 다음을 이용한다. 그리고 루팡의 다음은 늘 우리가 상상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확인했다고 착각하는 지점을 향한다. 드디어 재판일이 다가온다. 군중, 기자, 구경꾼,
법정의 공기까지 모두가 하나의 장면을 기다린다. 루팡이 법정에 나온다. 그런데 법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문이 아니다. 확인이다. 증인으로 선 가니마르가 피고를 보고 아주 조용히 말한다. 저 사람은 아르센 루팡이 아니다. 법정이 얼어붙는다. 판사는 말도 안 된다고 하고 교도관은 맞다고 했다가 그런 것 같다고 흔들린다. 왜 흔들릴까? 교도관은 피고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어떤 기간 동안 그 죄수는 침대에 누워 얼굴을 벽으로 돌린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교도관은 조용하고 얌전한 수감자로만 기억한다. 결국 법정은 깨닫는다. 누군가가 바뀌었다. 그리고 그 바뀐 사람은 누구냐? 이름은 보드리 바우드리 데지레 같은 평범하고 힘없는 남자다. 그는 어느 날 풀려나는 줄 알았는데 밖에서 붙잡혀 수감차에 실려 감옥에 들어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기록을 조회하면 더 끔찍한 우연이 나온다. 그가 풀려난 시각과 루팡이 수감차를 타고 이동한 시각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맞물려 있다. 이제 수사의 중심은 탈옥이 아니라 치환으로 바뀐다. 루팡은 언제 나갔는가? 어떻게 나갔는가? 사람들이 보는 장면은 루팡이 탈옥했다인데 실은 그 전에 이미 루팡이 아니게 되는 시간이 있었던 거다. 한 남자가 루팡으로 취급된 채 감옥에 들어오고 진짜 루팡으로 취급된 적이 없는 얼굴로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더 잔인한 건 이 계획이 엄청난 초능력 트릭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찰의 습관과 감옥의 루틴, 행정의 절차, 확인했다라는 말의 빈틈을 정확히 밟은 것뿐이다. 여기까지가 줄거리의 전반부다. 이제 후반부, 우리가 채널에서 항상 하는 것처럼 루팡의 추리 방식으로 들어간다. 홈즈는 단서를 연결해 진실을 고정한다. 루팡은 단서를 배치해 사람들의 확인을 흔든다. 이 에피소드의 핵심 기술은 세 가지다. 첫째, 단서의 제공이 아니라 단서의 발견 욕망을 조작한다. 시가 속쪽지, 속 빈칼 손잡이 이런 장치는 단순한 전달 수단이 아니다. 경찰이 찾아냈다고 믿게 만드는 장치다. 찾아냈다고 믿는 순간 경찰은 자기 결론을 사랑하게 된다. 이제 잡는다. 꼬리만 밟으면 된다. 그래서 허용된 탈옥이라는 함정으로 스스로 들어간다. 루팡은 막힘을 뚫지 않는다. 뚫린 길을 만들고 그 길로 상대를 걸어오게 한다. 둘째, 감옥을 탈출의 장애물이 아니라 신분 세탁의 공장으로 사용한다. 사람들은 감옥이 닫힌 곳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감옥은 규칙적으로 열리는 문이 있는 곳이다. 수감차가 오가고 기록이 찍히고 교대가 반복되고 이 사람은 여기 있다라는 서류가 쌓인다. 루팡은 그 서류의 세계를 이용한다.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보다 어디에 있었다고 기록되는가를 바꾼다. 그리고 그 순간 위치는 진실이 아니라 문서가 된다. 셋째, 확인이라는 단어를 무력화한다. 법정에서 교도관이 흔들리는 장면이 이 에피소드의 심장이다. 봤다고 말하면서도 잘 못 봤다고 고백하는 그 틈. 루팡은 그 틈에 산다. 그는 총으로 문을 열지 않는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문을 연다. 당연히 맞을 거야 라는 순간 사람은 정말로 보지 않는다. 그냥 처리한다. 루팡은 그 처리의 관성을 훔친다. 마지막으로 결말을 루팡 시즌답게 내려야 한다. 이 3화의 공포는 그가 도망쳤다가 아니다. 그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동안 이미 떠났다다. 도망은 한 번의 질주가 아니다. 도망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편집이다. 루팡은 감옥의 문을 부수지 않았다. 경찰의 논리를 부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남기는 문장은 이거다. 확인했다는 말은 증거가 아니라 습관일 수 있다. 홈즈가 우리에게 준 건 의심의 기술이었다면 루팡이 우리에게 남길 건 확신을 의심하는 기술이다. 다음 화부터 루팡은 더 자유로워진다. 이제 그는 탈옥한 루팡이 아니라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루팡으로 게임을 시작한다. 다음 장 루팡 4화로 이어진다.